안녕하십니까. 힐링 주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79년 10월 26일 저녁,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대통령 박정희는 궁정동의 안가에서 총격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수행비서로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박흥주 대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박흥주는 가정 형편상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1962년 소위로 임관해서 소령 중령을 거쳐 1978년에는 대령으로 진급하는 등 진급 때마다 자신의 동기생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진급하는 특진그룹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박흥주 대령은 1년 이상 월남전에도 참전했던 전형적인 군인이었으며 모든 면에서 동기들보다 뛰어났기에 주위에서는 미래의 육군 참모총장감이라는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박흥주와 김재규의 운명적인 만남은 박흥주가 포병소위로 임관하며 육사단으로 배치되었는데, 당시 육사단 사단장이 바로 김재규였으며 김재규는 박흥주를 자신의 전속부관으로 발탁하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박흥주를 신임한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중령 박흥주를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해에 박흥주는 대령으로 진급하게 되는데요. 중앙정보부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박흥주는 일선 연대장으로 나가기를 희망하였으나 김재규가 만류하는 바람에 박흥주 대령의 운명은 또다시 극적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중앙정보부의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도 박흥주는 성동구 행당동의 산동네 12평 판잣집에 거주하는 매우 청렴한 참 군인이었습니다. 김재규는 죽기 전에 유언에서 자신의 재산을 거사에 희생된 동지들에게 나누어주고 나중에 모두 함께 합장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였지만 그 부탁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재산은 그의 동생들까지도 모두 강탈해 갔으며 절대 도와주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신군부가 박흥주의 가족을 털어보려고 집에 찾아가 보니 반지하 전세방에 살고 있었으며, 형은 사북탄광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여동생은 피복공장 미신공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흥주가 그 누구보다 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의 아내가 옥중의 박흥주 대령에게 보낸 편지 중의 일부분입니다. 울지 않겠어요. 아이들과 저는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슬픔이 아닌 자랑스러움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역사는 당신의 자랑스러운 행동을 후손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보, 당신을 만나 지금껏 살아온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보, 이제는 서로 웃으며 헤어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고 떠날 수 있듯이 저도 당신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답니다. 당신의 향기를 영원히 간직한 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헤어짐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더 잘 알고 계실 테지요. 어디에 가서든 저를 잊지 말고 아내로 맞아주세요. 보고 싶은 당신에게 제 아낌없는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이름 흥주씨를 부르며 펜을 놓을까 합니다. 흥주씨,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아내가. 박흥주의 청빈함과 충성심을 높이 평가한 전두환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 하였으나 박흥주의 아내는 도움을 거절하였으며 그녀가 요구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죽은 남편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김재규는 대통령을 시해하기 전에 글라이스틴 주한미국 대사를 먼저 만났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남으로써
김재규와의 마지막 본것이 9월 26일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던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암살되는 당일날 글라이스틴 대사는 김재규를 무슨 이유로 만났는지 또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 정부의 비밀 전문들이 부분적으로 공개되면서 12.6 사태 며칠 전에 김재규가 로버트 브루스터 CIA 한국 지부장을 면담했다는 사실도 밝혀지며 미국이 박정희의 죽음에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미국 정부는 해당 문서들을 다시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김재규는 재판 도중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발언을 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혹시 미국 측에서 무슨 연락이 없느냐고 수사관에게 거듭 물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묘한 것은 70년 전인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일제의 침략자인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는데요. 그로부터 70년 뒤인 19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는 박정희를 저격했던 것입니다. 우연치고는 참으로 묘한 점이 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독재자의 죽음은 또 다른 독재자의 등장으로 이어졌지만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김재규에 의해 유신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정치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사건 발생 18일 만인 11월 13일 김재규를 비롯한 김계원, 박홍주 등 8명에 대해서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미수 혐의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로 송치하게 됩니다. 합수부의 수사와 군검찰을 거쳐 1979년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공소 제기되었으며 기소된 지 8일 만인 12월 4일 오전 계엄보통 군법회의 대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은 무언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공판이 매일 진행되었으며 속도도 매우 빨랐습니다. 재판정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훗날 권력을 탈취하게 되는 보안사령관 전두환과 신군부가 있었습니다. 12.6 사건 재판은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국선 변호인들은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했으며 이들이 법정 재판 내용을 확인한 후 쪽지를 통해 재판부에 대응 방법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변호인들이 줄기차게 요청한 공판조서 열람 청구와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 신청, 외부의사의 진단 신청, 현장 검증 신청과 수많은 증인 신청이 모두 다 무시되고 묵살되었으며 결국 12.12 구테타 이후 12.6 재판은 대법원 판결까지 5개월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직후 전두환은 미국 측과 만나 모종의 묵계를 체결했다는 의혹이 또한 존재합니다. 삭제된 비밀문서 맨 마지막 12항에는 글라이스틴 주한미국 대사와 로버트 브루스터 CIA 한국 지부장 그리고 전두환의 비밀 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광복군으로서 활동했던 태윤기 변호사가 박흥주 피고인의 무려 변론을 자청했는데 태윤기 변호사는 비상계엄하에서 군인 군속 등은 1심에서 형이 확정된다는 군법회의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는데 그 이유로는 헌법에서는 단심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을 뿐인데 군법에서 단심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헌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실정법상은 죄인이지만 자연법상으로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태윤기 변호사의 변론의 요지였습니다. 김재규의 명령을 전제로 한 박흥주의 범행은 재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란 목적 살인죄와 내란 미수죄가 적용됐는데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형법에도 없는 대역죄, 시해 등의 왕조시대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12.6 사건의 반역성을 부각시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란 목적 살인 부분에 대해서 국토를 점령하거나 국헌을 문란시켰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과
거사 30분 전에 갑자기 지시를 받은 박흥주는 군인으로서의 명령에 충실히 따랐던 것입니다. 김재규도 박흥주가 명령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 살인죄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강압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박흥주는 군대와 같은 중앙정보부 조직하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과 상관의 지시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명제를 놓고 군인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의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으니 결과가 부당하게 나온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미 각본에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12월 18일 박흥주 대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으며 이틀 뒤인 12월 20일에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형이 구형되기 전 사복 차림을 한 남자들이 두세 차례 찾아와 김재규 부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해주면 남편이 살 수 있다면서 박 대령의 부인에게 김재규에 대한 비난 성명을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박 대령의 부인은 자신의 남편을 살리기 위해 그럴 수는 없다며 남편의 상사인 김 부장님을 내가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어찌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말할 수 있겠느냐며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박흥주 대령은 김재규가 재판을 받는 도중 김재규의 생일날인 1980년 3월 6일 경기도 시흥시 소래의 한 유격장에서 총살당했습니다. 박흥주를 총살시키기 전에 헌병이 그의 눈을 헝겊으로 가리려 하자 박흥주 대령은 나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세상을 보고 싶다며 눈가리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육군 만세를 외치며 죽는 순간까지 조국 대한민국을 외치며 눈을 감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선고된 내란 목적의 살인죄와 내란 미수죄는 실로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힐링 주신이었습니다.